안녕하세요. 한국어를 공부하는 여러분을 위한 한국어 팟캐스트, 토토의 한국어 팟캐스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지금 긴 연휴를 마무리하는 중이에요. 제가 이전 팟캐스트에서 이번 추석에 앞뒤로 연휴가 붙어서 무려 10일을 쉰다고 했잖아요. 연휴를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연휴가 너무 길어서 중간에 막 나 출근하고 싶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했는데 그런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10월 11일 토요일이어서 저는 이제 이틀 뒤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해서 출근도 하고 요리도 해먹고 해야 하는데요. 너무 오래 쉰 나머지 일상으로 돌아갈 방법을 잊은 것처럼 너무 행복하게 잘 지냈습니다. 특히 이번 연휴에는 제가 이사 준비를 하느라 굉장히 바빴어요. 짐도 쌌다가 또 풀었다가 물건도 옮기고 나르고 하다 보니까 정말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이제 이사를 준비하고 집을 꾸미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미니멀 인테리어, 그리고 우드톤 인테리어? 좀 아늑하고 포근한 이런 느낌을 좋아하는데 정작 제가 가지고 있는 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요즘에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오늘은 여러분과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취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취향이라고 하는 게 시간이 지나면 변하기도 하고 요즘에는 취향 존중 시대라고 해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걸 되게 존중하는 게 발달한 것 같아요. 예전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예전에는 누군가가 다른 생각을 한다면, 너는 왜 다른 생각을 해? 라고 하면서 그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을 조금 이상하게 생각을 했다면, 요즘에는 누군가가 다른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너의 취향이 참 확고해서 좋다. 너의 스타일이 분명해서 좋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지금은 나는 이런 걸 좋아해요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조금 당황했던 적 있지 않으신가요?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걸 좋아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정작 뭐라고 대답할지 몰라서 당황했던 적이 있어요. 내가 뭘 좋아하지? 나는 어떤 사람이지? 이런 걸 대답하는 게 되게 막연하게 느껴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보려고 해요. 나는 어떤 걸 좋아하는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이렇게 나의 취향을 찾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 끝에서는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를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은 저와 함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의 취향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제일 먼저 취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취향이라고 하는 게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성향이나 경향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취향이라고 하는 건 나의 감정이 반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 가서 책을 읽는 걸 좋아할 수도 있어요. 물론 저도 그런 사람 중 하나인데요. 그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바글바글 모여있는 그런 왁자지껄한 상황이 갔을 때 힘을 얻으면서 즐거움을 느낀다고 하기도 하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굉장히 기운이 사라지는 듯한 일명 기빨린다 라고 하는 느낌을 받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좋아서 무채색의 옷만 찾아 입기도 하잖아요. 무채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검정색, 하얀색, 회색처럼 채도가 없는 그런 옷들을 말합니다. 반면에 저는 노란색, 분홍색 이런 알록달록한 옷을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것, 그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이 좋다, 싫다 반응하는 걸 저는 취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취향이라고 하는 것은 늘 한결같진 않아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내가 10년 전에는 싫어했던 게 요새는 좋아졌다라고 한다거나요. 저는 요즘에 집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 집이 주는 느낌을 좀 관심 있게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예전에는 할머니 댁처럼 뭔가 좀 오래된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싫다라고 느껴졌는데 요즘엔 그런 공간에 가면 왜 그렇게 포근하고 아늑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되게 정겨운 느낌이라서 그런 곳에 있으면 따뜻한 마음이 들어서 요즘엔 또 좋더라고요. 이렇게 취향이라고 하는 것이 한결같지 않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과거의 나의 모습과 현재의 나의 모습, 그리고 앞으로의 나의 모습은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내 취향이 뭔지 모르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의 사람들은 왜 그렇게 내 취향을 아는 걸 어려워할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너무 많은 선택지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 티빙 이런 OTT 서비스만 봐도 사실 볼 수 있는 콘텐츠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영화가 수천 개가 있고 내가 들을 수 있는 노래도 몇천 개씩 있으니까 오히려 이 중에서 내가 무엇을 골라야 할지 이 선택하는 게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선택할 때 무엇을 선택할지 모르겠다 싶을 때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인터넷 검색창, 한국 사람이니까 저는 네이버에 검색을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검색을 많이 해요. 넷플릭스 추천 영화, 티빙 추천 영화, 넷플릭스 추천 드라마. 이런 식으로 보통 누군가가 추천해주는 걸 그대로 따라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또 음식점에 가더라도 요즘에는 음식점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가서도 스페인 음식까지 먹어볼 수도 있고, 저는 좀 어려운 게 오히려 가게에 갔을 때 음식 종류가 한 5가지 정도 된다면 쉽게 고를 수 있는데 메뉴판을 몇 장씩 넘겨서 봐야 되는 그런 음식점 있죠. 음식의 종류가 너무 다양한 곳에 갔을 때에는 뭘 선택해야 하지 하면서 오히려 고르기가 어렵더라고요. 일명 이런 걸 선택 장애라고 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곳에서 선택할 거리가 너무 많으니까 자꾸만 남의 취향을 따라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아까 이야기했던 메뉴판을 몇 장씩 넘겨야 하는 그런 가게 있죠. 그런 가게에 가면 저도 모르게 검색창에 그 가게 이름을 치고 후기 같은 걸 찾아보면서 남들이 맛있었다고 하는 걸 자꾸 찾아 먹게 되더라고요. 아니면 메뉴판에 추천 메뉴라고 써있는 그런 메뉴를 골라서 먹게 됩니다. 또는 이게 유행이라고 하더라 하는 걸 저도 모르게 따라가는 것 같아요. 또 두 번째는 비교하는 문화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한국은 특히 SNS가 발달했고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등등 이런 서비스 매체가 많다 보니 남들과 비교하는 게 너무나 쉬워졌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비교할 대상이 우리 옆집에 있는 내 또래였거든요. 일명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딸이라고 하는 엄치나 엄친 딸들이었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우리 옆집 애들이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터넷 속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게 너무나 만연해졌어요. 왠지 SNS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을 보면 혹은 그런 물건을 사는 사람을 보면 나도 따라서 해야 할 것 같고 이걸 하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고 이런 걱정, 유행을 따라가지 못했을 때의 걱정 때문에 내가 그걸 좋아하지 않더라도 무의식적으로 따라 사게 되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물건 같은 걸 사용하다 보면 내 취향이 아니라 그냥 남들이 사는 걸 무의식적으로 따라 샀기 때문에 저는 결국 언젠가는 질리게 되더라고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것인지 확인해 보지 않고 그냥 남들이 산다고 하니까 이게 유행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사버린 것들은 내 취향이 아니기 때문에 금방 질렸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내 취향을 알아갈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방법은 좋아하는 순간을 기록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가장 추천하는 방법 중 하나인데 저는 기록하는 걸 워낙 좋아하는 사람이라 내가 좋아하는 걸 발견한 그 순간을 기록하는 걸 좋아합니다. 하루 동안 생활을 하면서 이거 좋다 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기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 나에게 자리를 양보해 주었을 때 그 따뜻한 마음이 너무 좋았다 라고 잠깐 짧게 기록을 한다거나 내가 오늘 집에 오는 길에 본 노을이 너무 예뻐서 기분이 좋아졌다면 그 순간을 사진으로 담아서 오늘 노을 너무 예쁘다, 행복하다 라고 짧게 기록해 볼 수도 있겠어요. 또 어떤 카페에 갔는데 그 카페의 인테리어가 너무 내 취향에 잘 맞았다 라고 했을 때 오늘은 우드톤이 많은 카페에 갔는데 너무 포근하고 아늑해서 기분이 좋았다. 내가 집을 꾸민다면 이런 식으로 꾸며도 좋지 않을까? 라고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짧게 그 순간을 기록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사소한 것을 적어 놓고 시간이 날 때 그것들을 좀 찬찬히 읽어보면 나는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이런 게 내 취향이구나. 라고 하는 걸 자연스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나는 조용한 공간을 좋아하는구나. 나는 사소한 것에서도 행복을 찾는 걸 좋아하는구나. 이런 식으로요. 무의식적으로 생활할 때는 잘 몰랐겠지만 이렇게 기록을 하고 그 기록을 돌아보는 과정에서 나의 취향은 어떤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깨달음을 하나씩 쌓아나갈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기록했으면 반대로 내가 싫어하는 것들을 기록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싫어하는 건 시끄러운 거? 저는 좀 그 소리에 예민한 편이에요. 그래서 어떤 공간이 너무 왁자지껄하다거나 너무 소란스럽다 할 때 마음이 좀 불안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소리가 시끄러운 곳은 좋지 않다. 라는 것도 알게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많은 건 내가 힘들어하니까 나는 사람이 적은 곳을 좋아하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겠죠. 결국 나의 취향을 찾아간다는 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알아보고 내가 싫어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하시나요? 오늘 팟캐스트에 댓글을 남겨주실 때는 여러분의 취향을 마음껏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취향을 알아가는 두 번째 방법은 새로운 경험에 도전하기예요. 제가 이걸 요즘에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어떤 사람이냐면 음식도 한 번 먹었을 때 맛있었던 게 있으면 계속 그것만 찾아서 먹고 실패하는 걸 되게 두려워하는 편이어서 새로운 도전하는 걸 굉장히 싫어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실 내 취향을 발견하려면 무언가 새로운 것에도 꼭 도전해야만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내가 익숙한 것만 시도하려고 하고 새로운 것은 피하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안전하니까요. 또 실패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늘상 하던 것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것을 해야 전에 내가 할 수 있었던 것들과 이번에 새로 하면서 하게 된 것들 사이를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비교가 나쁜 점도 있지만 좋은 점도 있어요. 이렇게 어떤 두 대상을 비교하면서 나에게는 어떤 걸 더 선호하는지 그런 취향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주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평소 내가 한식만 먹는 사람이라면 이번에는 스페인 음식에 도전해볼까? 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매번 빵을 사 먹기만 했다가 이번엔 내가 직접 만들어 볼까? 라고 한다면서
나는 한식만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양식도 내 취향에 잘 맞는구나. 나는 트러플 오일이 들어간 파스타를 좋아하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반면에 나는 맛있는 음식을 즐기는 건 좋아하지만 내가 만들면서 시간 보내는 건 좋지 않아. 라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취향을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도 예전에는 여행을 갈 때 늘 남들이 좋다고 하는 곳은 꼭 가봤어요. 그래서 그때에는 한 번 해외여행을 가면 거의 10,000보가 넘게 많이 걸어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들이 무작정 좋다고 하는 곳들보다 그냥 제가 끌리는 장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들이 많이 가는 유명 관광지보다는 그냥 동네에 있는 강이나 호수 같은 걸 구경하는 것도 좋고, 아침 일찍 동네 산책을 하는 것, 그런 사소한 것들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때 전 깨달았어요. 나는 남들이 다 가는 그런 장소, 시끄러운 장소를 가는 것보다 조용하고 한적하고 여유 있는 그런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나씩 쌓다 보니까 요즘에는 조금씩 새로운 것에 도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요즘 스페인 음식을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욕구가 넘쳐나는데요. 이 빠에야라고 하는 음식을 너무나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레시피를 찾아봐도 무슨 통으로 된 토마토가 있어야 한다고 했나? 생각보다 재료가 복잡해서 고민을 하던 찰나에 집 근처에 있는 빠에야를 파는 레스토랑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가서 그 음식을 먹어보니까 너무 제 취향에 잘 맞아서 꼭 집에서 도전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예전 같은 경우만 해도 새로운 음식에 도전하는 걸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늘 음식점에 가도 추천 메뉴를 골라 먹거나 아니면 남들이 맛있다고 하는 메뉴를 도전하곤 했었는데,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 위해서 직접 그 메뉴를 골라서 먹으니까 나는 이런 음식도 좋아하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제가 예전에는 운전을 하지 못했잖아요. 이제는 출근, 퇴근, 즉 출퇴근을 위해서 반강제적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새로운 것에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새로운 것에 도전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저는 지금 해보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여러분도 새로운 도전을 해본다고 한다거나 하면서 자신의 취향을 발견해보면 어떨까요? 새로운 음식을 먹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새로운 취미를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새로운 장소를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늘 출근을 할 때는 A라고 하는 길로 갔다면 이번에는 B라고 하는 길로 가보는 것처럼요. 이렇게 조금만 일상을 바꿔보아도 자신의 취향을 잘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방법은 선택의 이유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사실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무언가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걸 고를 때마다 나에게 이렇게 물어보아도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왜 그걸 선택했지? 라고요. 예를 들어서 왜 나는 이 노래를 자주 들을까? 왜 나는 이런 색깔의 옷을 자주 입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 그냥 좋다라고 하는 감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좋은지 구체적인 이유를 알게 됩니다. 또 이런 구체적인 이유를 알게 되면 내 취향이 훨씬 뚜렷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노래는 가사가 좋아서 좋아. 이 가사가 내 마음을 표현해 주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그 노래가 좋을 수도 있고, 또 이 옷을 입으면 내 얼굴이 더 화사해 보이니까 자신감이 생겨서 좋아. 나를 더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 주어서 좋아.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결국 취향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의 언어화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좋다라고 하는 감정을 구체적인 말로 표현할 수 있을 때 그건 이미 내 것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좋다라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왜 좋은지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는 평소에 노란색이나 초록색 이런 색을 좋아하거든요. 특히 옷을 입을 때에도 지금 같은 노란색 있죠. 좀 연한 노란색, 화사한 노란색 이런 걸 좋아하는데 이 색깔이 저의 퍼스널 컬러에 잘 맞기도 하고 노랑, 초록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자연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색이라서 그 색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길가에 핀 노란색 꽃 한 송이 이런 것도 너무 좋아하고 그냥 초록색인 공간에 들어서 있을 때 마음이 깨끗해지고 차분해지고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노란색과 초록색을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색을 좋아하시나요? 그리고 그 색깔을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런 것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는 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취향이라고 하는 건 고정적이지 않고 마치 바다가 흘러가는 것처럼 계속 변한다는 거예요. 예전과 지금의 나를 비교했을 때, 아니, 그때는 내가 이랬다고? 라고 생각할 정도로 달라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변화라고 하는 것은 참 자연스러운 거예요. 저도 옛날에 10대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사람들도 많이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주말마다는 늘 누군가를 만나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때는 주말만 되면 꼭 약속을 잡았어요. 20대 중반까지만 해도 그랬던 것 같아요. 늘 주말에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이야기하고 놀고 하다 보면 그게 저에게 에너지가 되었던 적이 있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전 외향적인 사람이 아니라 내향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서 그런지 조용한 공간에 있는 것, 사람이 적은 곳에 있는 곳, 자연의 소리가 들리는 곳, 이런 곳들이 좋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친구들에게 연락은 잘 하지 않게 되었고, 대신에 가끔 만나더라도 좋은 친구들을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예전에는 사람들 만나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이렇게 내향적인 사람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해요. 아무래도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인간관계에 대해서 좀 실망한 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좀 멀리하게 된 것 같은데 그럴 때에는 내 변화를 너무 자책하려고 하기보다는 지금의 나는 이런 걸 좋아하네 라고 인정해주고 받아들이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사실 취향이라고 하는 건 정답이 되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나를 보여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내 취향이 과거와는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정답이 아니니까 그냥 지금의 내가 좋아하는 것이니까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내 취향을 찾아보는 네 번째 방법은 비교하지 않는 것이에요. 아까는 새로운 활동에 도전하면서 그것들을 비교하고 내 취향을 발견해 보라고 했잖아요. 이번엔 비교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요즘에 SNS가 너무 활발하다 보니까 남들이랑 자꾸 비교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유행을 쫓으려고만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비교하지 않는 방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누군가의 예쁜 인테리어를 본다고 한다거나 누군가가 간 멋진 여행지라고 한다거나 누군가가 먹은 음식이라고 한다거나 그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저는 종종 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요즘 SNS를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인스타그램은 의도적으로 잘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고 유튜브에서도 쇼츠 같은 건 특히 보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인스타그램에서 제가 옷 쇼핑몰 같은 걸 되게 많이 팔로우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요즘엔 이게 유행이네. 나도 이런 옷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옷을 사야겠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계정들은 전부 다 차단을 했고, 제가 진짜로 좋아하는 계정들만 팔로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멀어지려고 하고 있긴 한데요. 종종 들어가서 구경은 하고 있어요. 진짜 취향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요를 누르고 싶은 그런 것들을 따라가다 보면 알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게 유행이라고 한다더라 라고 하는 것보다는 제가 좋아하는 것, 내가 보았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고 끌리는 것, 그런 것들을 찾아서 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내 취향을 알아가는 방법은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는 것입니다. 의외로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 내 취향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순간들이 있어요. 저는 특히 영화를 봤을 때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봤던 한국 영화 중에서 모가디슈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가 일종의 전쟁 같은 걸 나타내고 있어서 저는 그 영화를 보는 내내 마음이 조마조마했던 기억이 있어요. 너무 긴박한 상황을 살펴보는 것, 그런 것마저도 저에게는 나름의 스트레스였던 거죠. 근데 그 당시 영화를 같이 보러 갔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이 영화를 너무나 재밌게 봤다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나에게는 굉장히 별로였던 그 영화가 누군가에게는 또 보고 싶을 만큼 좋은 영화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취향은 늘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남들과 내 생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래,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예전에는 저는 누군가랑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이 동의를 구해오면 저도 무의식적으로 맞아, 맞아, 그래, 그래 라고 하면서 동의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드는 생각은 대화를 하다가 좋다, 싫다처럼 내 선호를 나타내야 할 때, 내가 싫으면 싫다고 말하는 것이 무례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냥 자기 감정 표현에 솔직한 편인 거지, 그게 무례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상대방이 너무 기분이 나쁠 만큼 비난을 하면서 내 선호를 표현한다면 무례한 게 되겠지만 누군가가 동의를 구해왔을 때 나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무례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일곱 번째 방법은 나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나의 취향을 알아가는 10가지 질문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도 같이 답변을 해보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10가지 질문 같이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질문, 나에게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입니다. 시작부터 조금 어려운 질문이에요. 나에게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일상에서도 행복을 느끼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변의 곳곳에 분명 숨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행복이 내 마음이 편안할 때는 잘 보이고 내 마음이 불편할 때는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내가 좀 힘들 때 의식적으로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너무 힘들 때는 오히려 오늘의 감사한 일 3가지 찾기처럼 좀 나에게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들, 내가 자칫하면 잊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나에게 의미 있는 것, 일상에서 행복을 찾는 것, 감사함을 느끼는 것, 그건 저에게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생각해보니까 누군가에게는 성취하는 것, 이런 게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돈을 많이 버는 것, 또는 경험을 많이 하는 것, 이런 것이 의미 있는 것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상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 그리고 감사함을 느끼는 것, 이렇게 2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질문, 나는 시간과 돈을 주로 어디에 쓰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네요.
저는 보통 시간을 어디에 많이 쓰냐면 잠을 자는데 일단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제가 잠을 많이 자는 편이에요. 보통 밤 10시 반에 자서 6시 반까지 잠을 자거든요. 하루에 8시간을 잠자는 데 사용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시간은 책을 읽는데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책 읽는 것도 굉장히 좋아해서 시간이 날 때마다 밀리의 서재 같은 유료 서비스를 이용해서 책을 읽기도 하고 또 종이로 된 책을 읽는 것도 좋아해요. 그리고 세 번째, 저에게 소중한 사람과 보내는 시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이 넷플릭스를 보기도 하고 같이 대화를 하기도 하고 저는 요즘에 특히 저희 남편과 나중에 어떻게 살고 싶은지 어떤 미래를 그려나가고 싶은지 이런 미래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30대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질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철학적인 부분에 관심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보통 잠을 자는데, 책을 읽는데, 소중한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데 시간을 많이 사용하고 돈은 어디에 많이 쓰냐면 돈을 많이 쓰는 편은 아니어서 식재료를 구입해서 그걸로 요리하는데 그런 부분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책을 많이 사는 것도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전자책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보니까 책을 사는데 드는 비용이 없어져서 그런 점에서 좋습니다. 세 번째 질문, 시간과 돈의 여유가 생긴다면 어디에 쓰고 싶은가? 라는 질문이네요. 여유라고 하는 단어, 제가 정말 좋아하는 단어인데요. 말 그대로 시간 부자, 그리고 경제적 자유 같은 걸 이루게 된다면 저는 여행을 하는데 시간과 돈을 쓰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행이라고 하는 게 내 취향을 발견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여행지에 갔을 때 낯선 환경에서 자꾸만 선택들을 해야 하잖아요. 어떤 음식을 먹을지, 어떤 식당에 갈지, 또 그 식당에서 무엇을 고를지, 숙소는 어디에서 잠을 잘지, 그리고 어떤 관광지에 갈지, 누구에게 말을 걸지 등등처럼요. 그래서 저는 시간과 여유가 생긴다면 여행을 하면서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습니다. 또 평소에 배워보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씩 배워보고 싶어요. 제가 버킷리스트가 또 상당히 많은 사람이어서 요즘에는 발레 같은 것도 배워보고 싶고 또 시간이 된다면 바다에서 수영을 하면서 돌고래나 바다 물고기 같은 것도 보고 싶고 또 제가 빵 만드는 것도 해보고 싶어서 제빵 같은 것도 배우고 싶고 요즘에는 또 미싱이라고 하는 그런 재봉틀 있죠. 재봉틀 기계를 가지고 소소한 소품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앞으로 살 날들이 몇십 년 남았으니까 이런 것들 하나씩 이루면서 제 버킷리스트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남은 시간을 보내고 싶네요. 버킷리스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다음 팟캐스트 주제로 버킷리스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과 돈의 여유가 생긴다면 여행을 하고 취미 같은 것도 하나씩 가져보면서 소중한 사람들과 추억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번째, 나는 주로 어떤 콘텐츠를 보고 있나? 라는 질문이네요. 요즘에는 유튜브로 볼 수 있는 콘텐츠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제가 요즘 자주 보는 콘텐츠는 말하지 않고 요리하는 콘텐츠를 자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 중에 홍시라고 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요리를 뚝딱뚝딱 잘 하기도 하고 굉장히 잘 먹어요. 저는 제가 많이 먹지 못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 먹는 사람들을 보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대신 이뤄주니까 그런 점에서 좋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또 제가 요리를 잘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데 그분이 요리를 뚝딱뚝딱 잘 만들고 잘 먹으니까 굉장히 보기 좋더라고요. 또 뭐랄까, 그런 배경음악이 깔려있지 않을 때 들리는 생활 소음들 있죠. 도마에 칼질한다 라고 하는 그런 소리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음식을 먹을 때 나는 소리, 그 사람이 틀어놓는 콘텐츠의 소리,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들으니까 되게 포근한 느낌이 들어서 그것도 좋아합니다. 또 제가 최근에 발견한 재미있는 콘텐츠가 있는데, 유병재라고 하는 분의 콘텐츠예요. 되게 재미있는 분인데 최근에 즐겨봤던 건 무공해라고 하는 시리즈입니다. 무공해는 줄임말인데 무조건 공감해드립니다 라는 콘텐츠예요. 그래서 그분이 사실은 마음속에서 공감이 되진 않지만 굉장히 따뜻하게 공감을 잘해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봤을 때에는 어떤 분이 오빠네 집에 중간중간 가나 봐요. 그런데 오빠가 장난을 쳐서 괴롭다고 하는 그런 사연을 보냈는데, 사실 공감은 되진 않지만 그 사람에게 진짜 짜증나. 너무 싫었겠다. 너무 힘들었겠다. 라고 하면서 공감을 해주는 말을 보니까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재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공감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뭐랄까 위로를 얻는 것 같기도 하고, 출연자들의 새로운 생각들 보는 게 재밌어서 그런 콘텐츠를 보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콘텐츠는 제가 이제 이사를 하고 집 꾸미는 걸 관심 있게 보다 보니까 좁은 집 인테리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미니멀 인테리어는 어떻게 하는지, 제가 또 이제 구축 아파트로 가니까 구축 인테리어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누군가의 유튜브에 들어가만 봐도 그 알고리즘에 맞게 영상이 막 추천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의 취향을 살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인스타그램 돋보기 같은 걸 봐도 그 사람이 평소에 많이 보는 것들, 좋아할 만한 것들이 뜨는 것처럼요. 이렇게 누군가의 유튜브 내용을 살펴보는 것도 취향을 살펴보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은 주로 어떤 콘텐츠를 보고 계시나요? 아마 저의 영상을 보는 분들이시라면 한국어 공부와 관련된 채널도 많이 보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요즘에 그 조용히 요리하는 채널을 많이 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분들의 유튜브 영상도 자주 나오더라고요. 제가 마침 일본어 공부도 하고 있으니까 물론 자막을 같이 띄워놓고 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일본의 생활 모습도 살펴볼 수 있고 정리하는 것도 살펴보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걸 보면서 저의 취향을 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하기 싫고 미루는 일, 생각만 해도 괴로워서 우울해지는 일은 무엇일까? 내가 너무너무 하기 싫고 미루는 일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청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청소를 좋아하는 편은 아닌가 봐요. 청소를 잘 못하는 편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내가 하기 싫고 미루는 일은 바로바로 청소입니다. 그리고 생각만 해도 괴로워서 우울해지는 일은 발표하는 일,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마주쳐서 있는 일, 그런 것들을 생각만 해도 괴로워서 우울해지네요. 제가 사람과의 인연을 끊는 걸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끊은 사람이 한 명 정도? 한 명? 두 명 정도는 있는데요. 그 사람을 마주쳐야 한다고 생각만 하니까 약간 우울해질 만큼 지금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하기 싫고 미루는 일, 청소이지만 저는 제가 이 청소를 어려워하고 불편해하는 것을 꼭 이겨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여러분은 어떤 게 하기 싫고 미루는 일일까요? 생각만 해도 괴로워서 우울해지는 일이 있으신가요?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조금만 생각을 바꿔서 제가 청소를 이겨내고 싶다고 한 것처럼 조금 더 노력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섯 번째 질문, 누군가에게 질투가 나거나 밉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저는 누군가에게 질투가 나고 밉다라고 하는 것보다 부럽다라고 하는 감정을 느끼는 상황을 봤을 때 그 질문을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가 너무 부럽다라고 느끼는 경우,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누군가가 너무 부럽다? 생각이 났습니다. 누군가가 너무 부러운 경우 저도 있죠. 저는 제가 선택한 이 직업을 잘 해나가는 사람을 볼 때 너무 그 직업이 사랑한다, 좋다라고 느끼는 분들을 봤을 때 부럽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 마음이 이렇게 변한 게 좀 속상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결같이 그 직업을 사랑하고 열정을 가지고 해나가는 사람을 볼 때 부럽다, 멋지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제가 지금은 후회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보면 부럽다는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그 외에는 부럽다고 느끼는 사람 크게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지금 이 시기가 제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좀 혼란을 겪고 있는 그런 시기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7번째, 현재 직업을 선택한 순간을 떠올려 보자. 직업 선택에 영향을 준 요인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이네요. 저는 지금 선생님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직업을 선택할 때 영향을 준 요인은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는 젊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이들을 계속 만나면 그 아이들의 순수한 생각을 볼 때 그런 생각을 보고 그게 저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어른이 되어가면서 고정관념, 편견 같은 게 쌓여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해맑은 아이들을 보면 정말 예상치 못하게 웃는 일도 많이 생기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좀 순수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좋은 점도 있어요. 정말 많이 웃을 수 있다. 그리고 보람을 느끼는 순간들도 많다. 이런 점들이 직업 선택에 영향은 주었습니다. 이 10가지 질문 중에 일에 대한 게 되게 많이 있는데 8번째 질문이 일을 할 때 어떤 감정을 느끼고 그런 감정은 왜 일어나는가? 라는 질문이네요. 일을 할 때 전 정말 다양한 감정을 느껴요. 아무래도 사람들을 대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는데요. 좋은 것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행복하다라는 감정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어요. 제가 만나는 아이들 중에 정말로 저는 남이지만 남이 봤을 때에도 예쁜 아이들이 많거든요. 막 그런 애들이 저를 보면서 웃어줄 때 너무너무 행복하고 막 위로가 되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보면 행복한 느낌을 많이 느껴요. 그리고 이런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참 축복이다, 좋은 일이다 라고 하는 감정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뿌듯하고 보람차는 순간들도 굉장히 많아요. 아이들이 뭐 감사하다라고 표현을 할 때라고 한다거나 예전에는 못했는데 이제 할 수 있는 것을 보면서 아, 얘네가 참 많이 컸다 라고 느낄 때 굉장히 보람차고 뿌듯하고 이 직업을 선택해서 좋다 라고 느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감정들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어떤 것들을 많이 느끼냐면 우울하다라는 감정도 조금 느끼기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노력을 했지만 결국 바뀌지 않는 모습들을 보일 때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면에서 우울함을 느끼기도 하고 어쩌면 일종의 사람들 사이에서의 감정을 해소해주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누군가가 싸워서 그 싸운 걸 제가 중재를 해줘야 하고 할 때 그런 과정에서 우울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제가 좀 편안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좋아하는 편인데 사실 일하는 교육 환경이 늘 안정적이지만은 않거든요. 누군가가 싸워서 그게 중재가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종종 잘 해결되지 않아서 뭔가 쌓여 있을 때 그런 점에 대해서 저에게 비난이 오기도 하다 보니까 우울하다라고 하는 감정을 느끼기도 하고
네 번째로는 제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과 제가 하고 있는 행동이 달라서 괴리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저는 좀 여유로운 삶을 살고 싶고 다정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사실 이 일을 하다 보면 늘 다정할 수는 없어요. 누군가가 문제 행동을 할 때 다정하게 하지 마 라고 한다고 해서 그 일을 안 하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 저도 모르게 엄격하게 한다거나 더 화를 낸다거나 하면 제 마음도 좋지 않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전체적인 규율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화를 내고 단호하게 지도를 하면 제가 살고 싶은 다정한 삶과는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괴리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일을 할 때 어떤 감정을 느끼시나요? 저는 일을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사람들을 대하는 일은 나에게 잘 안 맞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요즘 제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제 인생의 과도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도 되나 싶긴 한데 좀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일단 이야기는 했습니다. 아홉 번째, 내 마음속 가장 순수한 바람은 무엇인가? 이건 제가 굉장히 많이 하는 생각인데요. 제발 세상이 평화로웠으면 좋겠다?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장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싸우지 않고 평화롭고 행복하게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게 제 바람이에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 너무나 무섭고 황폐해진 세상 두렵고 누구나 행복하고 평화롭고 여유롭고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열 번째, 마지막 질문이네요. 나에게 행복한 삶이란 과연 어떤 의미인가? 이건 제가 많이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변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에게 행복한 삶이란 평화로운 삶, 여유 있는 삶, 다정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런 잔잔하게, 소박하게 흘러가는 일상, 그리고 그 일상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 감사할 만한 것을 찾아내는 것, 그런 게 제가 생각할 때 행복한 삶, 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게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마 사람마다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랑 같이 이렇게 10가지 질문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 여러분의 취향을 파악할 수 있으셨을지 궁금하네요. 이렇게 이런 철학적인 질문들을 자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안에 있는 목소리를 듣게 되고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서 내 취향을 발견해 나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취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취향이라고 하는 게 결국 나를 알아가는 방법, 나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하루를 꽉 채워서 살다 보면 결국 나다운 하루가 될 것이고 그 나다운 하루들이 모이면 나다운 삶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른 누군가가 아닌 나에게 꼭 맞는 삶,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그게 진짜 행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이 팟캐스트를 듣고 댓글을 남겨주실 때에는 나는 어떤 걸 좋아하는지, 저는 이런 걸 좋아해요, 이런 건 좋아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댓글을 남겨주시면 좋겠네요. 아니면 저처럼 좋아하는 순간들을 담아서 SNS를 나만 볼 수 있게 운영해 보는 것도 내가 행복을 느끼는 순간을 찾아 나가는데, 나의 취향을 발견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취향과 관련돼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도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요즘은 이런 게 끌려요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요즘엔 이런 게 좋아졌어요 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다 같이 말해볼까요? 요즘엔 이런 게 끌려요. 전 요즘에 미니멀 인테리어가 끌려요. 저는 요즘에 조용하고 잔잔한 게 끌려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두 번째, 예전엔 안 좋아했는데 요즘엔 좋아졌어요 라는 표현입니다.
취향이라고 하는 것이 한결같은 게 아니라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니까 요즘엔 이런 게 좋아졌어요 라고 이야기해 볼 수도 있겠어요. 같이 이야기해 볼까요? 예전엔 안 좋아했는데 요즘엔 좋아졌어요. 제가 예전엔 가지를 안 좋아했는데 요즘엔 좋아졌어요 라고 이야기해 볼 수도 있겠네요. 세 번째, 남들이 뭐라고 해도 저는 이게 좋아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서 내가 좋아하는 걸 생각해보는 그런 방법이 되겠네요. 같이 말해볼까요? 남들이 뭐라고 해도 저는 이게 좋아요. 오늘은 이렇게 취향을 주제로 해서 취향을 알아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취향은 어떤지, 여러분이 지금 좋아하는 것들은 무엇인지 발견해 나가는 시간을 보내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취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의 하루하루를 제가 좋아하는 것들, 제가 생각했을 때 의미 있다고 느껴지는 것들로 가득 채워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취향은 어떤지 그것도 너무나 궁금한데요. 댓글로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겨주시는 댓글들은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잘 읽고 있습니다. 저의 영상이 한국어를 공부하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이번 팟캐스트는 여기까지이고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또 만나요. 안녕.